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죠. 그 대상이 뭐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일 수도 있고, 하물며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때론 만족감보다 실망감을 느끼는 게 더 쉽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는 순간, 또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는 순간, 또는 내 자신에게 느끼게 되는 순간들, 정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그런 유형들을 모두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이런 실망감에서 극복하는 법, 우리가 기대감을 낮추고 살아야 되는 이유 등 여러 가지를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 너무 많아서 압축하기 어려웠지만 일단은 먼저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연애에 있어서 실망하게 되는 순간. 그중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초기 단계라고 해봅시다. 다들 아시죠? 연애 초반 때는 콩깍지라는 게 씌여 있기 때문에 누구든 아주 열정적이죠. 보고 싶다는 말, 이런 말도 서슴없이 자주 하게 되고, 만나는 횟수도 많고, 뭐, 카톡 답장도 항상 빠르고, 자기 전에 항상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모든 게 이렇게 활발할 때죠, 연애 초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허니문 페이스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런 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좀 소홀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보통 뭐, 이렇게 바쁘지 않은 이상, 뭐 10분 내, 30분 내, 항상 이렇게 빨리빨리 답장을 해주는 사람인데, 이게 1시간, 2시간, 이게 텀도 길어지고, 자기 전에도 난 당연히 나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줄 줄 알고, 딱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는 오진 않고. 그러다가 자정이 다 됐을 때, 잘 자라고, 딱 카톡 하나 보내고, 자버리고. 무슨 일 있나? 여러분은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가 이미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이 되어 있던 거죠. 예를 들어 그 기대감의 레벨이 있다 치면은 100에 90, 95까지는 차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 딱 한 번, 그 사람이 항상 하던 행동을 안 했을 때 여러분의 그 레벨, 게이지는 60, 50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본의 아니게 실망하게 되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들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한결같은 건 좋은 거지만 그렇게 항상 나를 체크해주고 전화해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커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쯤 뭐 그 사람이 일이 바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단지 그 한 번에 그런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받는 사람은 이미 그 받는 거에 익숙해져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좀 약간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여태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애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대방에게 좀 실망하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유형도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남친 여친의 생일이 다가오는 날에 맞춰서 이제 깜짝 파티를 준비한다고 예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전부터 구상하고 계획하고 선물은 뭘로 할지 고민하고 그러다가 선물도 나름 좀 삐까번쩍한 거 골라놓고 스케일이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뭐 퇴근하기 전에 집에 와서 뭐 캔들이나 풍선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깜짝 이벤트를 열심히 구상하고 딱 당일이 되었을 때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걸 받는 상대방의 리액션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이 정도 이벤트면 감동하겠지? 엄청 좋아하겠지? 막 어떻게 눈물까지 보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분의 기대감은 거의 하늘을 솟구치는 거죠. 근데 내 예상과의 반대로 그걸 받은 연인의 반응이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말문이 막히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 눈물을 보이거나 이 정도의 리액션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뭔가 하이텐션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나름의 본인의 기분을 표현한 건데 그 텐션이 낮으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닌데 한마디로 그 상대방이 본의 아니게 여러분의 기대감을 충족을 시키지 못한 거고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또 실망하게 되는 거죠. 또 생일하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항상 서로의 생일을 챙겨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아,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다 해서 나름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의 뭐 지갑이나 고가의 화장품이나 향수를 준비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는 게 물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에 그 선물을 준비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 이 정도 해주면 얘도 나한테 이 정도는 돌려주겠지? 약간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3만 원대 선물을 픽해서 줬는데 어느 날 한번 5만 원, 7만 원 이게 좀 레벨을 올려서 선물을 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 한 구석에는 친구도 그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선물로 다시 보답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막상 여러분의 생일이 됐어요. 근데 걔는 똑같이 3만 원대 선물을 준 거죠. 그럼 여러분은 실망을 하죠. 근데 또 이 실망감을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친구한테.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삭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하든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깔고 하는 행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뭐 일상 속에서도 예를 들어 로또 같은 거 굉장히 기대감이란 단어랑 매치가 잘 되죠, 로또가. 거기다 또 실망까지 안겨다 주니까 매주. 뭐 우리가 안 될 줄 알고 매주 사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이거 되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시나리오들을 그리면서 하잖아요. 뭐 물론 그 중에서도 되는 사람이 있겠죠. 될 줄 알고 했을까요? 될 줄 모르고 했는데 된 케이스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삶에서 돌이켜보면은 참 사람이나 상황이나 그런데 기대감을 갖고 하는 행동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밖에 우리가 기대감을 쉽게 가질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참 연예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기대하기도 쉽고 또 실망하기도 쉬운 대상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참 좋아하기도 쉽죠? 동경하기도 쉽고. 근데 우리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연예인들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우리는 제3자 입장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연예인의 그 이미지만 믿고 좋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쉽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약간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을 때 우리의 기대감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내가 알던 이 사람은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나 이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팬들한테 잘 대해주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예인이라는 그 대상에 좋아하는 마음, 동경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 사람이 행동 한 번, 발언 한 번만 잘못해도 그 쌓아놨던 기대감이 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의라고 하면은 너무 그 이미지에 의존하지 말자. 어쨌든 연예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어떠한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는 대상에 한해서는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순간도 많죠. 너무 많죠, 이거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유튜버예요. 이제 막 시작한 신생 유튜버.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좀 구독자 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 약간 그 초기 단계에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컨텐츠 하나를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시간과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느낌이 좋아요. 이거 뭔가 좀 조회수 잘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좀 잘 나올 것 같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반응 좀 잘 올 것 같다. 기대하면서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하고 마침내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반응이 미적지근한 거죠. 뭔가 이게 터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공을 들였는데 돌아오는 건 그냥 그전 그런 반응들. 딱히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사람들 반응이 심심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실망하게 되죠. 일단 내 자신한테 실망하게 되죠. 아, 내가 잘못 짚었나? 이게 아닌가? 내가 감을 잃었나? 이러면서 좌절하게 되고 기대감도 크면서 거기에 따른 실망감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또 하물며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목표를 하나 정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독서를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번에는 빠꾸 없이 진심으로.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책을 너무 안 읽고 살았기 때문에 올해는 책 10권 자기 전에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자기.
딱 이렇게 여러분이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번엔 진짜 이것마저 실패하면 난 답 없다. 이렇게 좀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또 사람이 피곤하고 졸렸고 그러면 하루 건너뛰고 이틀 건너뛰고 그러면서 또 실패한 거예요. 계획을. 그 여러분은 또 자책하게 되죠.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나? 나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도대체 뭐 하나 끈기 있게 하는 게 없네.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예시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딱 영어 문장 하나가 제 머릿속에 스치네요. Expectations leads to disappointment. 그러니까 결국 기대감은 실망감밖에 불러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참 힘든 게 이 기대감을 조절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에 기대를 좀 낮추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기대감에서 딸려오는 실망감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까에 관련된 몇 가지 마인셋,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팁들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의 행복은 남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코어인 것 같아요. 오늘 주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행복, 만족감 자체는 그 자체로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실망시키든 말든 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딱 단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번째는 상대방은 언제라도 날 실망시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은 뭐 아까 말했듯이 친구, 가족, 연인 누구든 될 수 있죠. 언제든 그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 날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실망감을 받아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찝찝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기대감은 증폭되긴 마련인데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까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참 어렵죠. 그럼에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으면 나를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누구든 언제든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두자. 이게 두 번째 팁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좀 단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가 없는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기대감이란 단어를 좀 분석을 해보면 기대감을 누가 만든 거죠? 결국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는 거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내 파트너가 항상 나한테 이게 답장도 빨리 해주고 나를 다정다감하게 항상 관심 가져주고 여태까지 그래왔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본인이 그렇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해온 거고 그럴 여유가 없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뿐인데 나는 그 실체 없는 그 기대감에 휩싸여 있어서 그게 오늘 하루도 날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실망감에서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극복할 수 있을지,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그런 좀 건강한 밸런스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그 노하우들을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기. 이게 굉장히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인 거 알아요. 왜냐면 모든 뭐 테라피 그런 영상들 보면은 가진 것에 감사해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해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알아요. 저도 진부한 얘기인 거. 근데 이것만큼 효과가 있는 이런 멘탈 관리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제일 어렵죠. 제일 갖기 어려운 마인셋이죠. 가진 것에 감사하기.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런 누군가에게 실망을 했을 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멘탈적으로 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저는 되새기는 게 있어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면 내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누릴 수 있는 집도 있고, 냉장고에 음식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건강한 신체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나한테 이렇게 오늘 하루에 시간이 주어져서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고, 우리가 잠시라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게 없죠.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갈구하는 게 문제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다 가졌는데 이 상대방이 나한테 실망을 준 이거 하나로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그런 마인 컨트롤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크게 누군가에게 실망감을 얻었어요. 모든 내 멘탈이 이제 여기에 휩싸인 거죠. 이 커다란 실망감에. 지치거든요. 누군가에게 실망했다는 게 굉장히 지치는 일이에요. 내가 알게 모르게 쌓아왔던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 실망하게 되는 순간, 그 타격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참 여기에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때마다 좀 상기시켜주면 좋은 마인셋이, 그럼에도 내가 좀 기대하고 있는 무언가 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좀 이렇게 초쳤더라도 더 나은 내일이 온다. 더 나은 한 달이 온다. 더 나은 1년이 온다. 이렇게 상기시켜 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내가 무너져도, 그래, 내일은 좀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다. 다음 주는 좀 더 괜찮아질 것이다. 다음 달, 1년은 더 괜찮아질 것이다. 이게 좀 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힘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심플한 편이라서 별거 아닌 거에도 되게 신나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이렇게 가득 실망감을 안고 좀 우울한 나를 보냈다 치면은 다음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아침 먹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떠오르는 아침 식사 한 가지, 좋아하는 아침 식사 한 가지를 준비를 해놓고 자요. 그럼 그게 내가 내일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걸 듣는 사람 중에는 그깟 아침 식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좀 다운돼 있더라도 그걸로 조금은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나만의 작은 기대감을 안고 오늘 하루 잠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클 필요 없어요. 뭐 그 한 가지라고 해서 뭐 큰 프로젝트, 큰 계획 이런 게 아니라 사소한 거 한 가지라도 이렇게 픽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를 들어 내 연인이 나한테 이런 실망감을 안겨줬다 하면은 처음부터 다짜고짜 서운해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나? 이렇게 한 번은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은 좀 내 예상과 달리 행동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좀 멈추고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준비가 되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 뭐 괜찮냐? 이렇게 한번 물어봄으로써 상대방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는 거죠. 이게 또 밸런스가 중요한 게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거기에 혈안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조금만 내 기대감을 못 채워줘도 바로 실망해버리고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누굴 믿어. 이렇게 불신감이 생기게 되죠. 그래도 우리가 막상 놓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상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이런 공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대화로 풀어볼 수도 있는 거고, 한 번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만의 좀 바운더리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기대감을 못 채워줬을 때, 딱 한 번 못 채워줬다고 바로 칼같이 나가리.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이니까, 개인만의 좀 바운더리.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회. 이걸 혼자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매번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뭐 본의 아니게 어떤 행동을 해서 나한테 실망 안겨줬을 때 봐줄 수 있죠,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 그게 계속 패턴이 돼서 나아지지 않고 그 사람이 그걸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반복한다. 하면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좀 그 바운더리를 정한 다음에 이번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 경계를 한번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도 좋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좋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그 정도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순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을 되짚어봤을 때 실망하지 않는 법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기대를 안 하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게 되니까 이게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